안녕하세요. 7월 2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.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. 일단 미국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, 일단 뉴욕 증시는 주요 빅테크 실적 발표 및 정치적 불확실성, 이게 지속된 가운데 조정이 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. 최근에 좀 반등 나왔었는데 조정이 바로 나온 걸 생각을 했을 때에는 확실하게 현재 위치에서 어느 정도 횡보의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,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정확하게 이제 어떤 부분이 오늘의 핵심이었나라는 걸 살펴보면, 지금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이미 됐거나 될 예정입니다. 구글은 나쁘지 않았어요. 근데 이제 문제는 IBM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.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. 하다 보니까는 약간의 관망세가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. 이걸 우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는데, 지금 바이든이 재선을 포기했고 이 자리를 이 해리스 부통령이 낙점되는 흐름,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. 자, 그런 상황에서 이 여론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, 트럼프랑 이 양쪽을 비교하는 요걸 딱 봤을 때 현재 해리스가 갑자기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. 정확한 확률을 봤을 때 해리스는 44%고 트럼프는 42%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네요. 한데 이거는 이 정치 성향에 따른 이 언론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, 성향에 따른 언론 각각 보고 맞춰가지고, 네, 여러분, 평균치를 좀 보는 그런 식으로 해서 관련 뉴스를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한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해리스가 조금 더 우리나라한테는 유리하다,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하네요. 왜냐하면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걸 했을 때 한국 입장에선 좋을 게 전혀 없거든요. 자, 그런 상황 속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96% 반영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12월까지 이제 두 번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90%가 넘는데, 세 번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도 46.6%를 기록하고 있어서, 여기서 이제 어떤 소식이 들려오든지 간에 이 물가가 본격적으로 잡히면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는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채권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, 그동안 소외됐던 중소형주들 이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. 유동성이 필요한 성장주들도 최근에 좀 조용했다면 이제는 반응 나올 수 있으니까, 여러분들 이쪽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했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76.96달러로 마이너스 1.84% 하락 마감하였고요. 따르는 강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내용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, 일단 중국 경기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데 GDP의 20% 정도가 건설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살리지 못한다면 이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특공대 보낸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 금리 인하 이후 이쪽 시장을 꾸준하게 푸시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현재 일부 도시 모기지 금리가 2%대까지 전망이 된다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 사실상 실질 금리는 내린 거나 마찬가지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. 이것 때문에 중국이 살아나는지 요거 한번 보시고, 만약에 실제로 효과가 있다면 그러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가지고, 이거 실적 중국 쪽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,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AI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, 경쟁이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. 그러면 투자가 계속되겠죠. 그리고 이 AI라는 건 그냥 소프트웨어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로까지 계속 엮여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럼 온 디바이스 쪽도 이 돈이 될 수밖에 없겠죠. 자, 그랬을 때 당연히 AI 관련된 반도체에 대한 시장도 내년까지 계속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, 전력 시장도 좋을 수밖에 없는데, 현대 일렉트릭 분기 영업이익 2,100억 찍었다라고 합니다.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 지금 미국 쪽에 대한 이 트럼프 이슈 때문에 꺾이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, 빠르든 느리든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건 자연스럽게 잡힐 것 같아요.
전기버스에 대한 수출은 물론이거니와 이 외에도 이 수소나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들도 이미 들려오고 있던가 앞으로 나올 예정이거든요. 그럼 이 역시도 지금 당장의 실적을 바로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성장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주가가 아래에서 꾸준하게 질질 끌려가고 있다면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역시도 여러분들 관심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 한 편에 관련 테마로서 넣어두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농심, 사우디의 K 스마트팜 구축한다라고 하는데 이쪽도 지금 전 세계가 덥고 하다 보니까는 이 니즈가 커진다라는 평가가 되게 많이 들려오고 있죠. 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, 물이 있더라도 여러분 식물 기르는데 되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랬을 때 확실한 대안은 이게 될 수 있어가지고 이것도 미래에 무궁무진할 것이다. 자, 그리고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우크라 재건주 관련 이슈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, 근데 이거는 그 양당이 좀 표하는 정치색이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저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걸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라는 걸 보면요. 저는 두 정당이 좀 겹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. 거기에 차라리 집중하는 게 리스크적으로 적지 않을까 해서, 아니면 이외에도 이 정당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겹치는 얘기들이 꾸준하게 나오게 된다면 관련 종목으로 이 역시 올해 11월까지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추정도체. 최근 핫했다가 이제 다시금 조용해지게 되었죠. 뭐 사gin이 많이 얘기가 많은데 지금 대량 합성법을 발견했다,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학계 검증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렇다면은 이게 또 뉴스에서 시끄러워지게 된다면 관련 테마가 부흥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라 그건 아니겠지만은 그냥 이런 테마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올라오네 라는 관점,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으로 이 내용을 이용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.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.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리포트랑 같이 해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관련 내용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. 많이 빠졌는데, 어느 순간 바닥 잡히기 시작을 했죠. 솔직히 현재 나오는 상황을 보면 이 기대감 조금 키워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제가 어떤 포인트를 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신한에서 이 에너빌리티에 대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. 했을 때 여기에서 어떤 소식을 내놨는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면 지금 완전 좋잖아요. 근데 여기에 더해서 가스도 괜찮다 보니까 연평균 10조 원 규모의 수주 달성이 가능해질 것이다. 이렇게 전망 내놓은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목표 주가 27,000원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, 근데 사업적인 부분만 생각해 보면 정말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왜 그러냐? 일단 핵심이 되는 부분이 지금 원전과 가스 이렇게 두 가지인데, 일단 원전은 체코 이번에 따냈는데 지금 폴란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외에도 이 다양한 수주전이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또 따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기대감 커질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제 원전을 지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대신 시공을 해줄 이러한 기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. 자, 그랬을 때 두산이 여기에 또 하청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.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도 작게 남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이 관련으로도 커지게 된다면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 관련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5개의 국가를 따지게 되면 미국, 한국, 프랑스, 중국, 러시아인데 이 두 국가가 참여하지 못하는 국가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. 그럼 이 세 국가 중에 두 국가 일거리를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계속 뭐 단독점?
이렇게 될 정도로 끌고 온다?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충분히 미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건 좋으면 좋았지 나쁠 건 전혀 없다. 이렇게 평가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수주잔고, 수주요 관련해서 이제 1조가 넘어섰다는 얘기가 들려왔기 때문에 계속 일거리 떠내게 된다면 이것도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로 절대 뒤떨어질 건 없고요. 거기다가 환경적인 흐름이 앞으로 더욱더 괜찮다면 여기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성장은 이어지게 된다 정도로 이 시장 자체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좋아가지고 27,000원 얘기하면 오케이 괜찮다 이겁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이 최근에 만들어진 정고점을 돌파한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역시나 지금 시끄러운 이 밥캣 이슈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진행되면 결국에는 재무 건전성이 제고가 되기 때문에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문제될 건 없다. 이렇게 말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요거는 저는 약간 좀 립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앞만 보더라도 지금 들려오는 뭐 여러 가지 이 중장비 관련되어 있는 소식들을 보면요.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성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자회사를 떨궈낸다라는 건 그럼 이거는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좀 홍보성의 리포트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다. 얼추 한번 좀 상상 이런 걸 해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. 근데도 제가 이전 영상부터 말씀드렸던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 내용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어도 일단 지금 한번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. 왜? 에너빌리티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공짜로 이제 로보틱스의 주식도 준다라고 하니까. 그러면 주식 두 가지를 동시에 받기 위해서 이를 매수하려는 이들도 분명히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그 전에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죠. 그리고 분할 이후에 그 가치가 떨어진 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시게 될 것이고 대표적인 예시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에코프로 쪽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하나솔루션 쪽 요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가정하에 그럼 차트랑 수급을 한번 생각을 하면 얘는 결국에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. 제가 꾸준하게 설명드리고 있잖아요. 최근 이렇게 떨어진 구간에서 많이 사모으는 외국인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외국인 빨간불, 거기다 기관까지 빨간불로 끝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요. 여기를 중심으로 반등 빠르게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요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런 상황에서 지지라인 가장 중요한 건 이제 61선 위긴 한데 좀 넉넉하게 여기 박스권 하단 이탈하는 거 요것만 조심하면 되자. 다시 이걸 우선적으로 조심하자.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된다면 이제 바닥 찍고 21선 중앙선 돌파하면 보통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많이 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대. 다시 많이 가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 한 번 여기까지 올라가는 걸 일단 1순위 목표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를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한다. 이전처럼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떨어진다면 21선까지 순식간에 이탈하는 이 모습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일부 비중 정리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반대로 이 위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가속도가 붙어서 올라가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면서 쭉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매도를 준비를 해보는 거죠.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? 이제 가장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데가 23,500원부터였는데 한 번 소화를 했잖아요. 그럼 다음번에도 여기서 약간 느려질 수는 있겠지만 소화를 완료하면 이때 이제 한 번 더 가는 식으로. 그래서 가격적인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린 여기를 일단 먼저 좀 기억을 하시면서 맞춰가시면 이것도 이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사업적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. 다만 이제 분할 관련 이슈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분명히 빠질 수밖에 없긴 하다. 하지만 권리락 관련된 일정이 뜨게 된다면 이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 현재 상황에선 요걸 노려보도록 하자. 했을 때 수급은 외국인이 중요하고요.
그리고 올라갔을 땐 21선 돌파했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목표로 하는 걸 1순위로 보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맞고 떨어진다면 조정, 돌파하고 자리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3,500원 아래까지는 수월하게 돌파. 근데 만약에 여기 딱 왔는데 버틴다? 그러면 수급이 괜찮다는 가정하에 물량을 소화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조금 더 흐르더라도 한 번 더 위를 향해서 쭉 치고 가는 거 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 모든 건 결국엔 저는 요 일정 잡히면 권리락에 맞춰서 좀 상승하는 이 파동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 맞춰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대신에 잘 봤다.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하게 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